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염택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의 규제 완화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법 적용이나 절차 면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도로나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자체가 낡은 경우에 그것을 다시 짓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재개발은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빌라촌 같은 데가 되겠죠. 도로도 좁고 그리고 기반 시설도 없는 곳,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들의 지역 전체를, 그러니까 도로부터 기반 시설, 아파트까지 다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빌라촌에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 뉴타운 사업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진단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 이것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 진행 절차를 좀 보실게요.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없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이 승인나고 조합 설립 인가나고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착공하고 준공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게 현재 정부는 지자체나 정부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에 첫 관문인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있고 재개발에는 없어요. 재개발은 낙후 지역에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하는 거여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에 30년 지나면 소유자 10% 동의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신청합니다. 여기에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이런 것들 평가해가지고 D등급인 경우에는 조건부 통과, 2등급은 무조건 통과입니다. 이 중에 구조 안전성이라는 것을 충족시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통과 못하는 단지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춰줬습니다. 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한테 적정성 검토라는 것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게 좀 바꿔줬어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단지들의 재건축이 좀 쉬워지는 것인데요. 지금 D등급 받은 단지들 중에 대표적 수혜 단지로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계주공 1, 2, 6단지, 하계장미, 목동 1, 2, 4, 8, 10, 13단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정비 사업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가 있었어요.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이후부터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자금 조달도 더 쉬워지고요. 각종 심의 절차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서 사업 속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시공사들에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수주를 하려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중에는 압구정 1에서 6구역, 목동 1에서 14단지 같은 곳들하고, 재개발 중에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1에서 4지구, 한남 5구역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없지만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일부 완화가 예상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주고요. 개시 시점을 추진이 승인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춰주고, 1주택 장기 보유자한테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처리를 정부에서 올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접근할 때 서울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 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 용적률, 층수, 디자인 인센티브 줘서 사업성도 높여주고 심의 절차도 간소화시켜가지고 사업기간도 단축시켜주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목동 6단지, 신반포 2차, 대치 미도, 여의도 시범 이런 곳들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압구정 2구역에서 5구역 같은 곳들도 신통기획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속통합기획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특별법은 분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의 목동, 개포, 수서, 상계, 중계, 대전의 둔산, 부산 해운대 이런 곳들 20년 이상 된 대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5년 재당첨 제한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는 투기과열지구가 없어요. 지난 1.3 대책에서 모두 다 해제했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서 집을 팔지 못하도록 해놨는데요. 이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팔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이 관리 처분 인가일 이후에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른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도 자유롭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된 것도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 대책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어요. 일반 분양분이 많고 그리고 분양가가 높아도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지역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어요. 지역별로는 좀 살아나는 곳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3 대책 이후로 중도금 대출이 좀 쉬워졌죠.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좀 싸게 분양하는 곳들은 분양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올 2월 말 기준으로 7만 5천 가구가 넘어요. 과거 금융위기 때 2007년, 8년, 9년 이때 전국의 미분양이 10만 가구가 넘었었고 이게 소진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렸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많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높고 분양률이 높아야 사업을 성공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단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년간 인건비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금융비용도 많이 올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건설 원가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0만 원 후반대 정도던 공사비가 최근에는 600만 원대에서 70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방배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은 올 2월에 평당 공사비 732만 원, 신당 8구역 재개발은 올 2월에 평당 공사비 650만 원에 포스코하고 도급공사 체결했어요.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고 분양이 불확실해지니까 입지가 좋지 않고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좋지 않은 데들, 이런 사업장들은 시공사 선정하기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조합원 간의 분쟁도 많이 생기고 사업 진행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메이저 시공사일수록 리스크를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작은 사업장보다는 위치가 좋고 대규모이면서 그리고 지역에서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만 위주로 수주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낡았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낮아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전세 가격이 낮다는 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투자금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오랫동안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현재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여있는 곳들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1년 연장이 됐어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풀어달라고 이제 서울시에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은 해제할 마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재건축 재개발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매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동시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업성과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장은 현재 용적률이 낮은 단지, 세대별 대지 지분이 큰 단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들 이런 데들이 제일 좋은데
서울에서는 지금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이고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들 중에 일부분 좀 섞여 있고요. 강남구에서는 일원동에 가람, 상록수, 한솔, 청솔 같은 단지들이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이런 데들은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외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 15층 내외의 아파트 단지들은 아파트 용적률이 180% 내외 정도,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대지분이 15평 정도 내외 수준 정도 되어야 재건축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분 많고 대지분 큰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공사 원가가 높고 분양 시장이 불확실한 이런 시장에서는 시공사, 즉 건설회사가 갑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위치가 애매한 곳들, 이런 데들은 시공사 선정부터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가보면 비교적 초기 단계 안전진단 통과했다든지 내지는 추진위 설립 단계, 조합 설립 단계부터 대형 시공사들에서 플래카드,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걸어놓은 데들이 있어요. 현대 DH나 힐스테이트, GS 자이, DL 아크로 같은 데들에서 축하합니다, 경축, 안전진단 통과 붙여 있는 데들, 이런 곳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런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조합 설립되고 나서도 빨라야 7, 8년 걸리고요. 중간에 분쟁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사업장들도 많이 생겨요. 포기하는 사업장들도 생기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것, 그리고 조합 설립은 해놨는데 시공사 선정을 못하는 것, 시공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끼리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인허가는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기부 체납 같은 것들만 잘 협의가 된다라면 좋은 사업장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작은 단지나 용적률이 낮은 단지, 그리고 위치가 좀 애매한 곳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시공사 선정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 내부나 조합원 간의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요. 사업지 내에 상가나 재래시장 같은 것들이 크게 있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곳들, 그리고 장사가 잘 돼서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 데들요. 그리고 교회 같은 대형 종교시설이 있는 곳들, 그리고 추진 단계부터 여러 세력이 존재해서 여러 파가 존재하는 곳들, 이런 데들은 내부 문제로 사업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부동산들하고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특히 목적하고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수익은 좀 적지만 기간은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재건축으로 보면 전에는 사업 진행하다가 인허가 안 나가지고 포기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조합 설립된 이후의 것을 위주로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업성이 좋고 상징성이 있는 곳들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진행하는 곳들 중에 메이저 시공사들이 초기부터 눈독 들이고 있는 데들, 이런 사업장들은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안전진단 통과 단계부터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 긴 게 부담스러우시거나 다주택자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추가로 매입하시려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들은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데들도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리처분 인가하면 거의 80%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나 내지는 분담금의 액수도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멸실된 입주권 상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주택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피해갈 수 있고요. 준공시까지 주택분의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도 부과하지 않게 되니까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당분간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큰 사업장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사업장이나 위치가 애매한 곳들 그리고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곳들은 시공사 선정부터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